네,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팩트시트 공개를 통해서 동맹 현대화를 재확인을 했죠. 자, 미 국방장관은 동맹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한국을 언급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최근 발표한 군비 통제 관련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생략해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그제 한 포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처럼 자기 방어를 더 책임지는 모범 동맹에게는 혜택을 주되 국방비를 늘리지 않는 동맹에게는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혜택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방비를 더 늘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압박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헤그사스 국방장관 발언의 방점은 예. 혜택보다는 이 무임승차는 그 동맹국들은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런 엄포를 냈는데 강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한국과 폴란드 등을 소위 모범 동맹국으로 지칭한 것은 예. 이 동맹에 대한 부담을 분산한다면은 또 책임을 진다면은 그만큼 미국의 신뢰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혜택도 따라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 이번에 이제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를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네. 11월 날짜로 했는데 4년 동안에 미 행정부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전략 그 지침입니다. 다른 이제 국방 전략이라든지 안보 문제에 대한 결정은 이 전략 지침에 따라서 이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럽 학자들과 군사 안보 전문가들은 이거 굉장히 혹평을 했어요. 유럽에 대한 모욕이다. 예. 그리고 유럽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이제 전통적인 안보관을 트럼프 행정부가 무너뜨렸다고 얘기하는데 예.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나름대로 이제 합리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1945년부터 80여 년 동안에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서 이 모든 나라들, 특히 유럽과 아시아의 경제 강국들이 혜택을 보았는데 네. 언제 그만큼 기여를 했느냐. 미국의 이런 안보 우산에 무임승차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미국이 시장을 개방하면서 지켜왔던 자유무역 질서에서 혜택만을 본 것이지 예. 언제 미국의 이런 세계 질서 유지에 기여를 한 적이 있는가? 이제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러다간 미국이 더 이상 패권 국가로서의 그 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결국엔 능력이 없다면은 이 유럽 연합 국가들이라든지 한국, 일본, 대만, 호주 같은 캐나다 같은 국가들도 더 이상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 우산의 혜택을 받으면서 경제와 복지에 그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따라서 미국이 그 패권을 회복하는 것이 이건 미국만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 우선만이 아니라 세계 질서의 장기적인 회복에도 좋은 것이고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이 이제는 끝장났다,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는 주제를 다룬 정치학 책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 항상 미국이 이제 끝났다고 네. 얘기하면 책이 잘 팔리거든요. 아, 예. 근데 그때마다 미국이 다시 오뚜기같이 이렇게 네. 일어났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책은 아무래도 예일 대학교의 역사학자인 폴 케네디 교수가 80년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 썼던 강대국의 흥망 예. 책입니다.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은 책인데 그 책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강대국은 지나친 확장을 피해야 된다. 여기저기에 개입을 하고 무슨 질서 유지에서 국력을 소진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쇠퇴하기 때문에 예. 이런 군사력의 잘못된 그리고 지나친 투사를 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유념하고 제어해야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 그럼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까지 특히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세계 자유진영의 보호라는 명목하에서 미국이 군사력을 굉장히 투사를 했거든요. 예. 세계에. 그러다가 남은 것이 무엇이냐? 미국 군인들이 죽었고 미국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가 되었고 결국엔 미국이 쇠퇴하게 되었다. 예, 교수님 예. 지금 너무 멀리 가고 있어요. 예, 지금 예. 그러니까 다시 또 예. 돌아오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헤그세스 장관이
한국처럼 이렇게 모범 동맹에게는 혜택을 주되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 그 혜택이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 한미의 그 안보 동맹할 때 핵 추진 잠수함 또 원자력 협정 개정 이런 등등이 있는데 혜택을 그럼 여기에 이런 혜택을 말하는 거 아니냐 이건 우리만의 해석일까요? 우리의 기대죠. 정확하게 예. 짚으셨는데 네. 헤그세스 국방장관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한미 정상 간의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점점 나오기 때문에 네. 적어도 예. 백악관과 국방부는 한미 정상 간에 합의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 예. 이렇게 보시면 제일 정확하겠습니다. 즉 한국 정부가 요청을 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헬셉 국방장관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한 내용을 예. 미국 정부가 의회 그리고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것이 예. 이번에 헬셉 미국 국방장관이 얘기했던 모범 동맹 국가에 대한 혜택의 사례가 해당되겠는데 예.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행정부가 노력한다 그래서 이 결과가 담보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라든지 이제 한국과 미국이 이제 핵 잠수함 건조 문제도 이 백악관과 국방부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가 움직여야 예, 되는데 이제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약진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 확률은 높은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에 대해서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더라도 예. 그것은 이제 미국의 헌법 구조상 의회와 에너지부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선박을 건조하려면은 그 선조 그 인프라스트럭처부터 다시 그 건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약속은 있지만 결과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예. 예. 사실 중국에 대한 언급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불필요한 대립은 하지 않겠다. 또 군사력 증강도 존중하겠다. 이 정도면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좀 전략을 바꿨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예일대학교 폴 케네디 교수가 얘기한 거는 예. 너무 함부로 군사력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 정권은 자유의 가치를 위해서 자꾸 미국이 파병하고 했는데 그래서 미국이 쇠퇴했고 조지 W 부시 정부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지만 이라크에 전쟁을 하고 아프가니 전쟁을 해가지고 미국 예산 1년치가 그냥 낭비가 되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된다. 중국과 연성 냉전을 할 준비는 해야 되고 예. 그런 힘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동맹국들의 더 기여를 우리가 요구해야 되지만 중국과 직접 부닥치는 것은 피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전략입니다. 지배가 아니라 세력 균형이 목표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예. 그리고 불필요하게 대립하지 않겠다. 또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존중하는 정책을 미국이 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예. 선을 지키자는 것이에요. 그 국가 안보 전략에서도 제1도련, 일본의 구슈, 남단,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이렇게 연결한 제1도련에서 중국의 확장이라든지 어디에서든지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고 여기에 대한 주변 협력 국가들의 협력을 요구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대만, 일본, 호주. 예. 예. 하지만 그 1도련 안에 중국이 계속 있다면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중국도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력 균형 유지가 목표인 것이지 바이든 행정부 때 했던 식으로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는 당연히 미국은 무력을 동원해서 대만을 보호하겠다. 이 선까지는 아닌 것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왜 안보 정책의 나침판이라고 불리는 게 지금 말씀하신 국가 안보 전략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 발표한 게. 네네. 그럼 지금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셨는데 그 외에 조금 더 그 한두 개 정도만 유심히 볼 만한 게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강대국들 간에 이렇게 직접적인 패권 충돌이 된 경우는 사실 굉장히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구비돼야 되기 때문에 비록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은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 2기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1기 이전에 바락 오바마 민주당 정부 때부터 2013년부터 시작한 것이에요. 그 뿌리가 굉장히 깊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네. 이게 하루아침에 미국이 갑자기 중국에 대해서 우리 신냉전 시대니까 견제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오래전서부터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미국이 이것을 견제해야 되겠는데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 때문에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20년 동안 발목이 잡히다 보니까 태평양이 텅 비어 있었던 예, 것이에요. 거기에 시진핑 정부가 나서서 그럼 이 태평양을 딱 둘로 나누자. 그게 이제 신형 대형 국가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평양을 딱 반으로 나눠서 네 거, 내 거예요? 서쪽은 중국, 동쪽은 미국 건드리지 않겠다. 예. 근데 이제 서쪽에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대만, 일본, 한국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야? 중국 밑에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어떻게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 안 한 것이에요. 중국 정부가 계속 얘기한 것은 중국이 태평양 절반에서 패권 국가로 되면은 예. 모든 국가들이 다 부유하고 평화롭다는 얘기만 한 것이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완이 없었기 때문에 이 국가들이 계속해서 미국의 안보 우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예.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 중국이 부상한 것을 인정하고 미국이 제조업을 부흥을 해야지 다시 패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중국과 직접적인 충돌은 원하지 않는다. 예. 현상 유지를 원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만약 제1도련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면은 예.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이 나올 군사력과 동맹 국가들 간의 협력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을 이번에 발표한 것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외교 성과와 추진 방향을 설명을 했는데 지금 한미 안보 협상 후속으로 세계 TF를 꾸려서 미측과 실무 협의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세 개가 뭔가 하면 농축 우라늄, 핵 추진 잠수함, 국방 예산 세 개입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가 협의가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 가장 먼저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곳이 있다면 어디라고 보세요? 이제 국방 예산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양국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동맹의 현대화라고 아까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이견을 굉장히 좁힌 분야인데 다른 두 분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든지 이제 한국의 그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같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백악관이나 국방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의회가 이제 국내법을 바꾸거나 특별법을 통과시켜야만 예. 이제 한국이 이제 제철이라든지 농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시점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 아직 모르고 예. 또 원자력 잠수함 건설은 최소한 아무리 우리의 선박 건조 능력이 세계 최고이지만 15년은 걸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국방 예산을 우리 이미 팩트 시트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지만 현재 2.4% GDP 대비 2.3%에서 3.5%까지 증가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발표를 했고 예. 미국에서도 그것을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헤그세고 국방장관은 모범 동맹국이라는 네.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제 철도가 깔리고 기차가 떠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아마 내년 초부터는 굉장히 구체적인 이런 협의안과 실천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그리고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언급하면서 이제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그리고 대화 재개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북한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게 미국에게 한미 연합훈련 줄여라 이렇게 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줄이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 대화의 요청에 응하겠는가? 어떻게 응하지 전망하세요?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왜냐하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이 대화를 하자 그러면은 그 대화에 응할 그런 어떤 인센티브는 분명히 없는 것이니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에 중국에 방문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분명히 또 한반도 근처에 올 텐데 지난번 에이펙 경주 회의 때 불발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그때는 이제 중국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질 확률이 높죠. 예. 그렇다면은 한국에 이제 북한이 기대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네. 뭐 대규모의 경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있고 모든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 간에 어떤 합의가 있어서 대북 경제 제재 조치가 해제가 된다면 중국은 당연히 환영할 것이고 그럼 중국의 영향력을 우리도 상쇄해야 되니까 북한에 대해서 어떤 대규모의 경제 지원을 추구할 여지가 그리고 정책 필요가 생기겠죠. 예. 북한도 이런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에요. 지난번 경주 에이펙에서 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불발되었는가? 아직 완전히 자세한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일설에만 약 3차례 물밑 접촉이 양국 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 측에서 그 회담 성사의 요구 조건이 지나치게 높은 요구였다. 그래서 미국 측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였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미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이 이재명 정부가 어떤 대화 재개를 요구한다면은 그 기대하는 그리고 요구하는 반대급부가 얼마나 클지는 예.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고 예.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북한 측의 호응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연합훈련 축소라든지 중지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이건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 이야기가 좀 나온 김에 최근에 발표된 중국의 군비 통제 관련 백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이제 생략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또 한쪽에서는 이거 북핵 암묵적으로 용인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고 한쪽에서는 지금 상황이 미국과의 어떤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 좀 표현을 낮춘 것뿐이다. 표현을 좀 온도를 다르게 한 것뿐이다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교수께서는 어느 쪽에 좀 힘을 실어주시겠습니까? 둘 다라고 저는 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군비 통제 백서 이 하위 문서에 예. 중요하긴 합니다만 가장 상위 문서는 아니니까요. 네. 굳이 계속 집어 넣어서 아니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면서도 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렇게 소홀히 하느냐 아니면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핵실험 도발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책임 있게 행동하라 예. 이런 귀책 사유가 될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것이 유리하겠죠. 또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는 편을 뺨으로써 한국 측에 대해서는 좀 더 전략적인 유용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적어도 북한이 주장하는 바로는 북한만 비핵화해서는 안 되고 대한민국도 주한미군이라든지 전략적 자산 전개에서도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근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구를 없앰으로써 중국은 앞으로 북한을 대하고 미국을 대하고 한국을 대할 때 굉장히 전략적으로 편하고 유연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중국이 나중에 이제 한국과 미국 간에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예. 또 이제 한반도 근처에서의 미국이 주도하는 어떤 전력 변화, 지역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왔을 때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자유롭게 또 편하게 구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개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